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궁금증을 팍팍 풀어드리는 어쩌다 경제,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도 저희가 알찬 경제 소식들만 쏙쏙 뽑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내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 전망부터요. 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 소식, 그리고 요즘 중앙은행들이 금을 막 사들인다는데 이런 얘기들까지 국내외 주요 이슈들 저희랑 같이 쉽고 재밌게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어쩌다 경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그럼 먼저 국내 소식부터 볼까요? 요즘 수출은 괜찮다고 들었는데 기업들이 느끼는 건 좀 다른가 봐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기업경기 실사지수 BSI라고 하죠. 이게 전달보다 떨어졌다고요? 기업들이 앞으로 좀 안 좋게 본다는 뜻 같은데 이게 우리 실생활이랑은 좀 어떻게 연결될까요? 네, 그 BSI는요, 기업들의 경제 체감 온도계, 이렇게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100을 기준으로 그보다 낮으면 앞으로 경기가 좀 싸늘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아, 온도계군요. 네, 그렇죠. 이 지수가 하락했다는 건 기업들이 이제 좀 외투를 더 껴입으려고, 그러니까 움츠러들 준비를 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날씨 추워지면 밖에 잘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들도 새로운 기계 사거나 사람 더 뽑는 거 이런 걸 좀 망설이게 되는 거죠. 망설인다. 네, 결국 이게 일자리가 덜 늘어나거나 아니면 월급 오르는 속도에도 좀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업들이 좀 위축되면 결국 우리 주머니 사정에도 이게 영향을 올 수 있는 거네요. 근데 또 좀 아쉬운 소식이 있어요.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이게 이번에도 안 됐다고요. 심지어 후보군 그 관찰 대상국 명단에도 못 올랐다고 하는데 MSCI 쪽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 이걸 딱 이유로 꼽았다면서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그리고 그 공매도가 뭔지 아주 간단하게만 좀 짚어주시죠. 공매도요. 네. 쉽게 말하면요. 없는 주식을 빌려서 일단 팔아요. 그리고 나중에 주가가 좀 떨어지면 그때 싼값에 다시 사서 갚는 거죠. 그 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입니다. 빌려서 팔고 싸게 사서 갚는다. 네, 그쵸. 근데 이 MSCI라는 게 미국의 모건 스탠리라는 큰 금융정보 회사가 발표하는 지수인데요.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 투자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삼거든요. 뭐랄까, 투자 세계의 미슐랭 가이드 같은 느낌이랄까요? 오, 미슐랭 가이드 비유 좋네요. 네. 그래서 이 선진국 지수에 포함된다는 건 우리 증시가 믿고 투자할 만한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당연히 외국인 투자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는 거고요. 외국 자금이 더 들어온다. 네. 그런데 MSCI는 지금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이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하는 걸 좀 막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제적인 기준, 자기들 룰에는 안 맞는다 이거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선진시장 편입은 좀 어렵다 이렇게 못을 박은 셈이에요. 아마 1, 2년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국내 소식 하나 더 볼게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요, 금고의 달러 비중은 줄이고 금을 더 많이 사들이고 있대요. 지정학적 불안감이나 미국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데 꼭 우리가 비상금으로 달러보다는 금을 더 안전하게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맞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막 여기저기서 분쟁도 있고 국제 정세가 좀 불안할 때, 그리고 특정 국가 통화, 지금은 달러죠. 이 달러에 너무 의존하는 걸 좀 줄이고 싶을 때 금 보유를 늘리는 경향이 있어요. 위험 분산 차원이군요. 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처럼 외환 보유고를 좀 다양하게 가져가서 위험을 분산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당장 달러 시대 끝났다, 이건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국제 금융 질서에 뭔가 좀 미묘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달러의 시대가 저무는 건 아니지만 변화의 조짐은 보인다.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제 국제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중국 티안진에서 하계 다보스 포럼이 열린다는데 여기서 세계 경제 리더들이 모여서 주로 얘기할 주제가 글로벌 혼란과 무역 전쟁이 될 거라고 하네요. 제목만 들어도 좀 심상치 않은데요. 다들 모여서 요즘 진짜 힘들다,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이런 고민 나누는 자리겠군요. 네, 그만큼 지금 세계 경제가 얼마나 불확실하고 안개 속을 걷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팬데믹 후유증에 전쟁에 공급망 문제, 또 나라마다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보호무역주의 같은 것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잡기가 참 어려운 거죠. 방향 잡기가 어렵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 소식도 좀 들어왔어요. 물가가 아직 좀 불안하니까 금리 내리는 걸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진다고요. 그래서 기존에 금리 내릴 거다 했던 계획을 다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온다네요. 금리 인하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 조금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세가 겨우 좀 잡히나 싶었는데 이게 다시 고개를 들까 봐 엄청 걱정하는 거예요. 뭐랄까, 감기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데 성급하게 약을 딱 끊어버리면 병이 더 심해질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비유가 딱 들어맞네요. 네, 물가가 확실히 잡혔다 이런 확신이 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카드를 좀 아끼려는 움직임이죠. 당분간 대출 이자 부담이 확 줄어들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국 소식인데요. 영국이 자기 나라 철강 산업 보호하겠다면서 수입 제한 조치를 강화했는데 특히 우리나라 일부 철강 제품 수입량을 15%나 줄였다고 해요. 갑자기 문턱을 확 높인 건데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우리 기업들 좀 타격이 있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이 좀 독자적인 무역 정책을 펴나가면서 나타나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만드는 데 쓰는 강판이나 가전제품용 강판 같은 특정 품목들의 영국 수출길이 더 좁아지는 거죠. 수출길이 좁아진다. 네, 해당 기업들 입장에서는 영국 대신 다른 나라로 수출 물량을 돌리거나 아니면 영국 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된 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외 주요 소식들을 쭉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 뉴스에 나왔던 경제 용어 2가지 저희 어쩌다 경제 스타일로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경제 어렵지 않아요. 네, 첫 번째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MSCI 지수입니다.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의 약자인데요. 미국의 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세계적인 주가 지수예요. 전 세계의 큰 손 투자자들, 펀드 매니저들이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글로벌 투자 지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투자 지도? 네, 이 지도에서 선진국이라고 딱 표시가 되면 보통 외국인 투자가 더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 용어는 뭔가요? 두 번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들보다 좀 낮게 평가받는 현상을 말해요. 예를 들면 성능은 거의 비슷한데 국산 브랜드라는 이유만으로 수입 명품보다 좀 싸게 팔리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비유가 적절하네요. 네. 북관 관련 리스크 같은 지정학적 요인도 있고요. 아니면 기업의 좀 투명하지 못한 지배구조, 또 주주들한테 이익을 잘 안 돌려주는 낮은 배당 성향 같은 것들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말 그대로 한국 주식이라서 할인 딱지가 붙어서 제값을 못 받는다.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죠. 자, 오늘 여러 소식들을 정말 빠르게 훑어봤는데요.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가장 귀에 쏙 들어오셨나요? 혹시 저희가 다룬 내용 중에 이거 좀 더 알고 싶은데? 하는 부분이 있거나 앞으로 어쩌다 경제에서 이런 주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요. 댓글로 편하게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맞아요. 오늘 나온 이야기들이 금리니 지수니에서 좀 어렵고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다 우리 생활이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제 유가가 오르내리면 당장 내일 아침 주유소 기름값이 달라질 수 있고요. 환율이 변하면 여러분 해외 직구 비용에도 바로 영향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얘기 나는 금리 변동성이나 무역 환경 변화 같은 것들이 내 투자 계획이나 아니면 앞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재미있을 겁니다. 맞아요. 저희 어쩌다 경제는요. 바로 그런 점을 파고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머리 아파 이렇게만 느껴졌던 경제를 여러분의 일상하고 착 연결해서 듣다 보니까 이거 경제 별거 아니네? 나 이제 경제 좀 알게 된 것 같아. 이렇게 딱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매일매일 노력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어쩌다 경제 놓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